자, 전 시간에 우리 전체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되는가, 그걸 한번 개략적으로 알아봤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주체라는 거는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 사람이죠. 사람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보고 관찰된 대상을 그대로 컴퓨터에 모사한 거죠.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죠. 가상현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학생이 있으면 학생을 그냥 컴퓨터에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만들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동물 중에 개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만들어서 학생이 자동차를 타게 하고 개가 짖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제일 쉽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자, 이제 알아보겠지만 객체를 그대로 클래스화 시켜서 그걸 그대로 조립해서 사용하자,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이제 3절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절 내용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렌터카 조회약 프로그램 만들기. 자, 렌터카 조회약 프로그램 이하 렌터카 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렌터카 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과정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요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죠. 이번에는 렌터카 조회약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세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그림 있죠, 요게. 자, 보면, 자, 처음은 아이디어 도입 단계다, 그죠? 보면,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대상을 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러면, 어떤 걸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뭐, 게임을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아니면, 쇼핑몰을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대상, 그게 아이디어다, 이거죠? 아이디어를 도입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졌으면 쇼핑몰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아이디어 분석이다, 이거죠. 주체의 관점으로 대상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거죠. 자, 렌트카 앱 개발한다는 과정에서 이 두 단계는 우리가 앞절에서 미리 해봤죠. 예, 그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체를 추출하는 단계죠. 자, 다음은 객체 추출 단계죠. 자, 이 단계에서는 객체를 추출 후 속성과 기능을 나열할 수 있다, 이거죠. 좀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모델링 단계다, 이거죠. 개발자 관점에서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정제한다, 이거죠. 자, 클래스 변환. 자,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및 사용. 자, 메모리 인스턴스 생성 후 사용합니다. 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각각의 단계를 뒤로 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도입은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대상을 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디어 도입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에서 이제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이제 주문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주문한 사람이 이러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문자의 아이디어를 분석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죠. 구현할 대상이 정해지면 주체의 관점에서 구현할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거죠. 렌트카 조회약 프로그램은 이미 두 단계는 이제 앞줄에서 진행했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아이디어 도입, 아이 분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렌트카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도입, 아이디어 분석은 건너뛰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객체 추출이죠. 자, 1번 객체 추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객체 추출이다, 이거죠. 객체는 주체 입장에서 파악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했죠. 이런 객체들은 각각 속성과 기능을 가진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객체 추출했죠.
렌트카 앱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3개의 객체가 있었죠. 그러면 사용자, 자동차, 직원. 자, 이런 객체를 추출하면 요 객체는 다시 속성과 기능을 가진다 이거죠. 자, 보면 객체의 속성과 기능에 대한 정의죠. 자, 속성,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를 얘기한다 이거죠. 기능 또는 행위, 객체가 수행하는 동작, 행위, 업무를 말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속성에는, 렌트카 사용자의 속성에는 이제 사용자는 사람이니까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겠죠. 전화번호. 그리고 사는 주소. 뭐 등등등 많겠죠. 이런 신상정보에 해당되는 게 사용자의 속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 사용자의 기능은 렌트카에서 이제 사용자의 기능은 차를 운전한다, 렌트카를 예약한다, 렌트카를 반납한다, 뭐 이런 행위 또는 기능을 하죠. 자, 이게 사용자 객체의 속성과 기능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추출하면 또다시 객체에서 그 객체에 해당하는 속성과 기능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다음은 앞에서 분석한 렌트카 회사에 관련된 객체들의 속성과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객체들의 속성과 기능은 일반인 즉 주체 입장에서 각 객체들의 속성과 기능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객체를 추출했죠. 자, 이 객체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과 같은 개발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죠. 일반인 입장에서 자, 이런 객체를 우리가 추출하면 그 객체에 대해서 또 일반인 입장에서 속성과 기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나열해 본다 이죠. 자, 우리 앞에서 분석하면서 추출한 3개의 객체에 대한 속성과 기능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실제는 이제 더 많은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속성과 기능만 추출한 거죠. 보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이름, 나이, 직급, 기능은 빌려준다, 예약을 확인한다, 차량을 관리한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속성은 이름, 주소, 나이, 전화번호 등등등 더 많겠죠. 기능은 예약한다, 사용한다, 지불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속성은 차명, 색상, 배기량, 제조사, 바퀴수 등등등. 기능 같은 경우는 달린다, 멈춘다, 주차한다 등등등 더 많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추출 후 각각의 객체에 대한 속성과 기능을 우리 주체, 일반인이라겠죠. 일반인 입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속성과 기능을 추출한다 이거죠. 요게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의 객체 추출 단계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분석한 렌트카 회사의 객체들에 대한 속성과 기능을 한번 쭉 추출해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각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우리가 추출하는 것은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일반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업무 관계자겠죠. 업무 관계자가 일반인 입장에서, 즉 주체라 그랬죠. 주체 입장에서 가능한 한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는 거죠.